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 이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예요. 오늘은 임영웅 씨가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선보인 우리들의 블루스와 런던보이를 분석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어서 분석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설픈 음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애매한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가 생각하는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다. 자, 무대 영상을 보시면서 분석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여러분, 저는 첫 소절을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듣던 음악 방송의 마이크 세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자마자 놀라지 않으셨나요? 함께 했던 날들, 함께 했던 날들.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왜 이렇게 들리는지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눈물이 날 때면, 눈물이 날 때면. 그런데 여러분, 음향을 떠나서 임영웅 씨가 너무 멋스럽네요. 임영웅 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련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옷 입는 센스까지 점점 더 좋아져서 앞으로 임영웅 씨가 세계를 향해서 나갔을 때 G드래곤처럼 패션계에서 임영웅 씨에게도 많은 러브콜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돼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또 음질을 떠나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했냐면 임영웅 씨 표정을 보면 여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향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임영웅 씨 인이어를 통해서는 정상적인 음향이 나오는 것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 세팅을 보니까 임영웅 씨 인이어에서도 이렇게 아무 이펙터가 들어가지 않은 생소리가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웅 씨가 왜 여유롭냐? 임영웅 씨는요, 베테랑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죠. 그러니까 음향 사고가 난 거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무대 경험이 적거나 아마추어들은요, 음향 감독을 보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나 음향 지금 이상하다, 빨리 손 봐주라, 이러한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냥 해버립니다. 참 대단한 명가수네요. 쓸쓸한 마음에 그대에게, 쓸쓸한 마음에 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임영웅 씨의 마이크 세팅은 MC들에게나 주는 마이크 값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는 MC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마이크 값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래를 해야 되는 가수들에게는 정말 노래하기가 힘든 마이크 값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방송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방송 사고라고까지 말을 하냐? 자, 들어보세요. 지금 임영웅 씨 목소리에 이퀄라이저 값을 보게 되면 하이 쪽은 깎아놓고 미들 쪽은 부각시켜놓고 이렇게 웅웅거리는 부밍 사운드도 잡지 않고 마이크 값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노래하는 가창자는요, 목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목을 잡게 되느냐? 내 소리가 까랑까랑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선명하게 부르기 위해서 목에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전 이 모습에서 임영웅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늘 하던 대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노래를 선보여야 되는 무대들은요, 다 다릅니다. 공간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음향 시스템도 다 다릅니다. 기계마다 또 세츄레이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창자는 늘 부르던 대로 부르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 이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임영웅 씨는 진짜 프로입니다. 지금 마이크 값이 MC들에게 주는 스피치를 하는 그러한 마이크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레스라고 하는 압축의 값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하고 많은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는요, 다이나믹이 풍부할수록 다양할수록 음악이 주는 감동이 커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임영웅 씨가 이 말도 안 되는 마이크 값으로 노래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참 생각하기 편하실 텐데요.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 사용하는 설교 마이크나 또 불교에서는 스님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노래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 정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에 편한 세팅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간계 이펙터를 주지 않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계 이펙터가 뭐냐? 바로 리버브와 딜레이, 에코 이런 것을 공간계 이펙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우리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잊지는 마 이렇게 편하게 불러도 울려주니까 노래하는 가창자는 노래를 되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목소리가 완전 쌩소리죠. 여러분, 이 정도면 방송 사고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시간 지나면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시간 지나면. 자,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다들 캐치하실 거예요. 노래의 다이나믹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게 듣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음향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음악 시상식인데 이러한 실수를 하다니요. 그것도 우리나라 슈퍼스타인 임영웅 씨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다니요. 혹 제 영상을, 이 무대를 기획하고 연출했던 음향 감독님이 보신다면 다음에는 제발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 가수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는데 매 무대마다 역대급 무대를 갱신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수들은 우리 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최상의 음향 퀄리티를 기대하고 부탁드릴게요. 난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아니, 임영웅 씨가 어깨도 더 넓어졌고요, 피부도 더 좋아졌고요, 머리 스타일도 더 멋져졌어요. 야, 신기하네요. 손잡아줄게요. 손잡아줄게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 진짜 명가수라니까요. 지금 음향이 다이나믹을 표현할 수 없는 음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역시나 고수답게 2절에서의
멜로디를 약간 변형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가수 지망생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자, 음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음향 감독을 보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내 사인을 알아듣지를 못할 때, 그때는요, 체념하고 이 무대를 즐겨야 되는데 임영웅 씨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다이나믹을 주지 못하니까 음정을 변화를 줘버리죠. 여러분, 가수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저보고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 2에 나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임영웅 씨를 2년 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가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행복하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임영웅 씨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러한 센스, 정말 근사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자, 앞전에 말씀드린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정보는 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컴프레서가 뭐냐면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압축을 시킵니다. 자, 압축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소리는 증폭이 되고 큰 소리는 압축이 되면서 일정한 음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팅은 정말 해선 안 되는 세팅이죠. 노래하는 사람들은 속삭일 때도 있고 크게 부를 때도 있고 중간으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의 컴프레싱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의 세팅은 너무나 둔탁하게 크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작게 부르든지 크게 부르든지 간에 그냥 다 크게 들어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 컴프레서를 준 값이 방해가 안 될 만큼의 노래 실력을 보여주네요. 지킬게요. 임영웅 씨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넘칠까요? 여러분, 저러한 뒷부분 포르테 시시모를 표현해줘야 되는 브릿지나 후렴 부분에서 또 소리를 지르는 부분에서 마이크 값이 이상하면 노래 부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노래방을 가보면 압니다. 노래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는 노래방이 정해져 있어요. 공감하시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마이크가 나랑 맞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한 것은 마이크 값의 정답이 있습니다. 어느 노래방에 가면 에코가 아주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오는 노래방이 있고, 어떤 노래방에 가면 에코만 빵빵하고 내 목소리가 작게 나와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노래방 기계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모르는 노래방들이 있어요. 제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 씨 마이크는 임영웅 씨하고 안 맞아요. 아니, 애초에 가수하고 안 맞는 세팅값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나 명가수는 마이크를 가리지를 않네요. 자, 보세요. 그대 질렀을 때 앞에서 속삭였던 값과 그 대를 질렀을 때 볼륨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컴프레서가 하는 일입니다. 그 컴프레서를 왜 저렇게 줬을까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그대에서 끝부분 때 살짝 힘들어하죠. 아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혹시라도 골든디스크 관계자님이 보고 계시다면 내년에는 제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밝게 비추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밝게 비추는. 자, 임영웅 씨가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에코나 리버브나 딜레이도 없지, 또 마이크 세팅값은
스피치 세팅 값에 이퀄라이저는 먹먹하게 들어가지. 정말 악재가 다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창력을 증명해버렸다. 의도치 않게 증명을 해버렸는데 너무 좋았다. 이러한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요, 위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일 때가 있답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그래요. 가창력이 부족한 가수들은요, 이러한 일이 굉장히 위기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창력이 부족한 아이돌 가수나 댄스 가수가 이러한 음향 시스템을 만나게 되면요, 흑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무대로 만들어줬네요. 그대의 빛이 될게요. 자, 이렇게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나게 되는데요. 제2보컬 김대표가 주는 점수는요, 빠밤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악재들이 다 들어갔는데도 임영웅 씨가 음정 박자 하나 안 나가고요, 늘 하던 대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 좀 하신다는 분들은 늘 하던 대로 부르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임영웅 씨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나고 막 자켓을 입고 안경을 쓰니까 뭘 하려고 하지?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역시나 옆에 세팅되어 있던 런던보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서울보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 안경을 쓰고 저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야, 저런 모습도 또 있네. 그러면서 까도 계속 매력이 나오는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I'm in London. 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I'm in London. 자, 보세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음향이 이상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 추측은요, 제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나고 나서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음향 실수였다. 음향 세팅을 바꾸지 않았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런던보이에서는 제대로 된 마이크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리버브도 들어갔고요, 컴프레서 값도 보컬이 노래하기 좋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퀄라이징도 하이 부스트가 살짝 깔리고 로우 컷이 들어가면서 아주 쨍쨍한 소리로 바뀌어버렸죠. Oh, I'm in London. Oh, I'm in London. I'm in London 하는데 소리 탁탁 꽂히죠.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Hey, yeah, hey, hey, yeah, hey, 자, 보세요. 마이크 세팅이 딱 들어오니까 임영웅 씨가 신나서 에헤이 해버리는데 진짜 신나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널 담은 향기 가는 모든 곳마다 난 네가 보여. 널 담은 향기 가는 모든 곳마다 난 네가 보여. 아니,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를 때는 끝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도 사실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세팅이 제대로 탁 들어가 주니까 날개를 달아버리죠. I'm in London. Yeah, 마지막 큰 소리가 I'm in London. Yeah, 마지막 큰 소리가. 아니, 런던보이라는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이지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임영웅 씨가 만약에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것을 비밀로 했다면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떤 작곡가인데 이렇게 노래를 신나게 잘 작곡했을까?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되시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까지 잘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작곡가가 따로 있고 작사가가 따로 있고 보컬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정말 반칙처럼 모든 걸 잘하고 있네요.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아니 노래가 더 늘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끝판왕인데 그 끝판왕이 계속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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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널 사랑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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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널 사랑해. 임영웅 씨 가성이 조금 더 깔끔해졌네요. 여러분 임영웅 씨가 저렇게 바쁜데 발성 훈련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눈에 다 선하게 보이네요.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임영웅 씨가 지금 중고음을 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성구 전환을 통해서 팔세토 같은 소리도 막 나오는데 저러한 소리들은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에 팁이 있습니다. 제 제자 중 하나가 임영웅 씨 런던보이를 따라서 부르는데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부르나 봤더니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이크가 거의 입에 붙어 있죠. 저기에 팁이 있습니다. 가수들의 성량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는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 고래고래 고성방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요. 지금 임영웅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량의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목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노래를 구사하는 테크닉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 션 컨네리.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 션 컨네리. 그리고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심사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작년에 받았던 상도 받고 이번에 수상한 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을 겸해서 못 받는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상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상의 가치는요 공정할수록 신뢰가 올라가고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상 줬으니까 올해는 이 상을 줘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신뢰가 올라가고요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I'm London boy. I'm London boy.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기다려지는 것이 새로운 임영웅 씨의 신곡인데요.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피아노 어플로 코드를 짚어가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임영웅 씨의 신곡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TMI지만 작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래식 작곡가들이 하는 것인데요. 오선지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음정과 박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켜놓고 내가 원하는 가사나 멜로디를 흥얼거립니다. 그것을 작곡가나 편곡자에게 보내주면 그 음정에 어울리는 노래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작곡을 하는데 이거 배운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기법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쉬운 접근도 있으니까요.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남들 앞에 선보인다는 거 이것만큼 근사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근사한 것을 임영웅 씨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널 만나고 난 변했어. 보다 널 사랑해. 널 만나고 난 변했어. 보다 널 사랑해. 임영웅 씨의 피지컬은 2m라고 하는 말도 나올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죠. 여러분 연예인은 이 비율이 생명입니다. 임영웅 씨는 정말 밸런스가 완벽하죠. 노래 잘하지, 성품 좋지, 인상 좋지, 외모는 점점 잘생겨지고 있지, 옷걸이 좋지, 작사 작곡되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죠.
참 대단한 가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런던 보이를 분석 리뷰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후반 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이 런던 보이라고 하는 작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수많은 애드립 라인이 자유롭게 나올 것이다.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말이 적중했습니다. 런던 보이 런던 보이 런던 보이.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런던 보이까지 무대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참 이야기가 많은 시상식이었지만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네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가수입니다. 제가 힘들 때 임영웅 씨의 노래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리뷰 분석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히어로는 위기도 기회로 사용한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